와이프가 처갓집이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선만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기가 막 다 너무 나서서 하고 있고 상의가 없어요. 저랑 상의를 안 해요. 잘. 상의가 없구나. 상의를 안 한다. 지금 거의 800씩 줘요. 생활비를 많이 주면은 주시네요. 냉장고 한 3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회갑 때도 다 가서 계산했어요. 아버님 임플란트 550만 원 보내주래요. 예. 냉장고. 그러면은 처갓집에 빌려준 거라든가 그 있어요. 명목 있더라고요. 그거 받은 건 어디 있어? 없대. 아, 다 퍼주는 아내. 그게 나는 선 넘는다는 거야. 5주 있으면 그 캐나다 가려고 했을 때 이민 가려고. 와이프는 처갓집을 좀 우리 가족보다 좀 1순위로 하는 경향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둘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듣고 싶어요. 지나친 처가댁 사랑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내분께서 이제 처가댁이 우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한 뭐 병간호나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이제 도맡아서 하시나요? 아들 둘이 있고 원래 딸 둘인데 이제 그 아들들이 약간 좀 무뚝뚝하고 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딸들한테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럴 수 계속 있어요. 뭐 5년, 10년, 15년, 20년 살아다 보니까 조금 어쩔 때는 조금 힘들어요. 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아이고. 정읍에서. 네네. 그 처갓집이 정읍인데 네. 형제 자매들 처갓집 식구들이 이제 모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갔어요. 제가 평택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평택으로 모시자고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아, 정읍에 사신 아버님인데 예. 이게 뭐 본인들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평택으로 모셔가라고. 여기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와이프한테 그걸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처가 식구들이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평택으로 결정이 나가서 평택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와이프가 결과적으로 한 2달 넘게 조금 병간호를 했어요. 2달 했는데 넘게. 네네. 다른 형제들은 뭐예요?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있기도 하고요. 네네. 네. 저희 큰 병원 옆에 있는 한방병원 옮긴다고 한 게 이제 저희 집 근처였어요. 너무 가까운 근처. 그건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그냥 다른 가족들 다른 가족들? 네. 그 의견 누가 냈어요? 의견이요. 저는 그냥 이제 항상 나서지 마. 아, 이래서 제가 그냥 합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나서야지. 저는 이제 일체 의논하고 나에게 통보해줘 이렇게 해요 이제. 그랬더니 온 가족이 나머지 가족들이 다 합해가지고 우리 집 옆에다 이렇게 아버님을 모시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좀 긍정적인 것들도 좀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생활비도 좀 많이 주시면은 다 처가 쪽으로 좀 많이 좀 주나요? 뭐 이렇게 물증을 잡으려는 건 아니에요. 심증이 좀 있으니까 그 전부터. 물증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심증은 있다. 처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550만 원을 보내달래요. 갑자기? 갑자기? 돈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한 2, 3개월 지났나? 자기가 그거 어디 써? 했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썼대요. 어디다 썼어? 모른대요. 그럼 임플란트 한다고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내분이? 치과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조금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갈 때마다 그 몇백씩 맞아, 좀 들었지 돈 않나 많이 싶은데. 들죠. 많이 들죠. 예. 네. 뭐 냉장고도 아까 얘기하시던데. 실은 제가 그거는 이제 상의하에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로또가 돼가지고 로또가요? 이제 2등이요. 2등. 2등이면 얼마야? 야, 그래도 2등 되기 쉽지 않은데. 그걸로 사준 거예요. 그거. 그걸로. 네. 이제 그걸로 사준 건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네. 이분이 그 와이프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 로또 했으니까 냉장고 사드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 계신데. 예. 예. 그래서 제가 민망한 거예요.
예, 어머니 제가 깜짝 파티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사드릴게요. 그래. 아. 가끔씩 가면은 매운 고마워요 이래요. 매운 고마워요 이래요. 우리 뭐야 이 가영이 때문에 내가 이제 잘 먹는다 막 그런 말들이. 뭐 한약 져줬나 보다. 뭐 하나 뭐 건강 뭐 하나 식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 하겠어요? 나 왜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때 뭐 공기청정기 사주고 뭐. 남편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 아니 그럼 그냥 상의하고. 이 말이 어려운 거는 사실 아닌데. 제 말이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면은 제가 못 알아듣는데요. 아, 못 알아. 내가 얘기해도 당신이 못 알아듣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궁금한 거. 정말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귀 잘 뚫려 있죠? 네, 잘 뚫려 있어요. 잘 알아들으시죠? 내가 알아듣는데 내 아내는 나를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 약간 너무 강해요. 음. 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아. 네,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잘 말 안 그러니까 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말지. 네, 네. 말하면 싸우게 되고 이러니까 그냥.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남편 얘기 쭉 들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약간 쫀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왜냐? 아니 뭐 이 치아 해드릴 수 있고, 냉장고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버지 아프니까 병원 가까이 모시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면으로 보자면 아내가 좀 과한 거 아닌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는 지금 내가 친정에게 하는 이 여러 일종의 서비스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과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일반적이다. 네, 남들도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남들도. 네. 좀 전에 그 병원 일도 신랑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해서 제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가고는 싶었으나 일주일에 진짜 한 번, 두 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리고 큰일은 진짜 남동생이 수술할 때 옆에 와 있어주고 병원도 옮길 때 해주고 다 해요. 제가 평택이 있지만 전 안 하고요. 제가 볼 땐 아내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그래서 누가 몇 번을 갔냐가 아니에요. 돈이야. 돈이에요. 되게 치사한 얘기 같지만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 남편은 얘기할 만해요. 생활비만 800이에요. 제가 다른 거는 보험이고 뭐 다 따로 내고요. 다 따로 내주고 800. 능력자네. 근데 그걸 적금 드시겠죠. 근데 없대요. 에? 맨날 없대요. 몇 살이에요? 44이요. 나이 많아요. 나이 많아요. 애 몇이에요? 예? 애 셋이요. 셋. 와. 본인들 연금 있어요? 저 연금 없어요. 본인들 적금 있어요? 적금이요? 딱히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거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면 전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800을 벌어. 800을 당신도 돈 벌잖아. 우리 지금 없어. 우리 손에 쥔 게 없어. 이거 다 어디 갔지? 이걸 묻고 있어요. 저는 효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여기 그 큰아들 둘째 딸분이 있었는데 좀 이제 극단적인 좀 그래서 좀 돌아가셨는데 먼저 떠나셨군요.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한테만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들고 이제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혹시 언니가 떠날 때 혹시 글을 남겼나요?
부모님 잘 부탁한다고.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고. 언니의 유언이었네요. 네, 미안하다고. 부모님 잘 부탁한다고. 네. 제가 언니랑 마지막 날 통화 내역을 보니까 14번 통화를 했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늘 진짜 전화 통화를 붙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과 뭐 주말 부부일 때도 언니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요. 엄마 같고 친구 같고 남편 같고 진짜 저한테는 우주 같은, 네. 갑자기 하루아침이 아니라 진짜 통화하고 30분, 30분도 안 돼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네. 제가 못 지켜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아직도 제가 언니한테 못 가고 있어요. 아직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인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마저도 인정을 못하네요. 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거예요. 가영 씨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일단 셋째예요. 첫째는 장남이라서, 둘째는 첫딸이라서, 넷째는 막내라 사랑받아요. 요 사이에서 정말 딱 낑겨 있는 요 딸인데 이 언니의 유언과 셋째 딸로서 받고 싶었던 인정 욕구가 완전히 뭉쳐버렸어요. 가영 씨는 제일 먼저 언니가 말한 미션은 내 부모를 오롯이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언니 떠난 이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하고 다퉈가면서까지 이 미션 지금 수행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잘했어요. 근데 다른 가족이 효도할 기회를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새롭게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카톡방, 가족 톡방 있죠? 저희 없어요. 그 뒤로 없앴어요. 없었어요? 네. 그거 남편이 만드세요. 네, 제가요. 남편이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다음으로 그 언니의 죽음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 모두가 다 일종의 생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막을 수도 없었어요. 이때 사위 노릇하는 거예요. 한 번쯤 이건 제3자가 가족을 다시 모아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번듯하게 쫙 한번 모아가지고 뭐하냐, 우리 밥 먹읍시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 그냥 얘기 별로 안 해도 돼요. 밥 한 먹고 안녕하면 됩니다. 안녕하시고요. 대신에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n분의 1로 하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좀 보세요. 그리고 그걸 공평하게 하려면 톡방 만든 다음에 그거 영수증 올리세요.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라고 약간 공식화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가영 씨는 제일 먼저 저는 남편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 아내 데리고 처형한테 가세요. 가셔서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꽃 들고요. 언니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 해가지고요. 언니 만나러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미룰 일은 아니에요. 한 번은 가야 언니도 좋을 거예요. 가셔서 언니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언니 나 잘하고 있어.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나 한없이 하지 않고 규칙을 좀 가지고 할 거야. 왜냐면
나한테는 가족이 있거든. 가서 언니한테 남편하고 논의하면서 부모님 모시겠다.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삶에는 불가피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현 가족이 먼저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내 가족의 경제적인 기본적인 틀 만들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하세요. 살아야지. 산자답게 사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사랑하세요.